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유 소통하는 시간. 제가 거의 라이브 방송을 키는 날짜가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많이 해요.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 대략 키니까 요때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알람 설정해 놓으면 이게 라이브 방송 한다고 켜지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빨간색 낙찰자 인수 이 단어가 안 써있대요. 이러면 낙찰받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쭤본대요. KCW님 무서워. 아유 무서워 나 이런 거. 아유 난 너무 무서워 이런 거. KCW님 3개월 동안 입찰하지 마세요. 3개월 동안 입찰하지 말고 저희 대장TV 다마고치 아바타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TV 카페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스킬을 습득한 다음에 그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왜? 내 백그라운드가 국가예요. 법원은 국가가 중개를 봐줍니다. 단 규칙을 어겼다면 영락 없이 낙찰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에 내 몇 천만원, 몇 억, 몇십억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경매의 기술력을 전체적으로 습득한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변은 아까 빨간색 글씨 없어도 전입만 빨리 돼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전입만 빠르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뭐야, 아무것도 안 써 있네. 아무것도 없나 보지.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나중에 명도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해외 출장 갔다 왔대요. 1년 동안. 전세라서 그냥 나갔다 왔대. 근데 갑자기 왜 나가라고 하냐고. 그럼 나 전세 보증금 돌려주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2억짜리 내밀어요. 2억 물어주셔야 합니다. 2억 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임차인이 가장 임차인인지 진성 임차인인지 99%가 아니라 100%의 확신이 생겼을 때 입찰 들어가는 겁니다. 단 1%의 오차도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KCW님이 질문하신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KCW님한테 숙제 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입찰하지 마세요.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한치 오차도 없을 때 그때 입차로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MK님이 안녕하세요. 대장님 책 사서 읽으면서 경매 다마고치 영상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대항력이랑 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대항력이 뭔지, 배당금이 뭔지, 인수해야 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영상 볼 때마다 헷갈리네요. 기초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MK님이 질문 주셨어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질문 주신 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낙찰자한테 본인의 보증금을 경매에서 다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한테 미배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항력이 존재해요. 근데 낙찰 금액은 1억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이에요. 이러면 1억이 배당받고 1억 배당 못 받죠. 이걸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런 대항력을 얻으려면 임차인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게 등록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가 5월 5일이라면 5월 4일 날에는 전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엉덩이 깔고 살고 있어야 돼요. 점유라고 하죠.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라고 하면 주소 바꿔주죠. 전입신고를 바꿔줍니다. 이 주소 이전까지 전체 완료된 임차인은 대항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낙찰자한테 미배당 보증금을 요청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한 임차인들은 전부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소기준 권리부터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뭐죠? 7개입니다.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수연세권 담보가 등기예요. 해당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이 돼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미배당 보증금에 한해서요. 그 외에는 전부 소멸합니다. 자, 배당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낙찰이 됐어요. 1억 원에. 그럼 잔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은 1억이 있죠.
1억이 있죠. 법원은. 그럼 1억을 가지고 이 해당 부동산에 돈 빌려줬던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다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적힌 순서대로 줄을 쭉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1억 있죠. 이걸로 순서대로 돈을 나눠줍니다. 배당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배당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낙찰자는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내 돈을 법원이 다 갔던 아니면 뭐 불이웃에 기부하던 상관없죠. 낙찰자가 알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낙찰대금 외에 별도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두 가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권리 분석,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 이 두 가지만 끝내면 부동산 권리 분석은 끝납니다. 이 권리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을 내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싸게 사서 남들보다 어떻게 비싸게 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면서 부동산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수님이 대출 없이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이라면 몇백 정도 금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소액이면 몇십만 원들도 있고 다 있어요. 몇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없이 소액으로 투자한다 라고 하면 내가 한 3천만 원 이하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통상 지분 물건 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는 소송 단계들도 밟아야 되고 상대방과 협상 기술들도 다소 필요하니까 저희 영상 중에서 지분 관련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소액으로 지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기 대기생입니다. 우리 오프라인 실전반 김용길 멘티님 반갑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자신의 돈으로 주는 건지 임차인이 나갈 시기에 맞춰서 세를 내놓거나 매도를 통해 그 돈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담보대출을 받아도 되겠죠. 추가 대출을 받아서 주는 행위들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 즉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한 요구는 뭡니까? 경매에서 받아나가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갈 때 낙찰자한테 따로 받아와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남은 임대차 기간을 설명을 듣고요. 그 임대차 기간을 끝나기 전에 한 3개월 전 혹은 5개월 전에 연락 주시면 다른 전세입자 맞춰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치가 뛰어난 물건부터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징징아빠님이 지금까지는 경매로 받아서 건물 그대로 시세차이만 보고 매도하는 1차원적인 수익 실현만 실행했는데요. 부동산 경매로 1년 만에 꼬마 빌딩주 되다 책을 읽어보면 가치를 높여서 고차원 경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막연한 길이라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징징아빠님이 정말 맞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단순적으로 생각해서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경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우선 초등학교 때 뭐 합니까? 국영수 띄우죠. 국어 가나다라 마바사 하잖아요. 그죠? ABCD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만큼 팔아보는 거야. 그래도 시대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뭐 합니까? 특수물건을 공략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으로 인수하지 않고 낙찰받는 방법. 유치권자를 점유 이탈로 인해서 허위 유치권으로 판별, 유치권을 소멸시켜 돈을 받는 방법. 법정지상권을 무효화하는 방법, 대지권 미등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특수물건을 공략해서 더욱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최종 목적지인 디벨로퍼죠. 이 토지의 용적률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어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낙찰받아서 이 허름한 건물을 부시고 신축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건물은 너무 우량하게 지어졌어. 예전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 해당 용적률을 하면 200평밖에 못 짓는 건물인데 300평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낙찰받아서 옷만 갈아입히고 승강기 집어넣는 대수선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디벨로퍼, 생산자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두 개 프로젝트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신축할 때 뭐 건축하면 10년 늙는다, 요즘 자재비 올라서 막 건축하는데 겁난다, 그리고 뭐 땅만 파놓고 도망갔다, 중간에 하다가 자꾸 돈 달라고 한다, 이 시행업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총괄 PM 및 신축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TV 카페 보면 문의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 문의하면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동산 경매 가치 상승이 상가를 한다, 뭐 쪼개기 한다, 뭐 허름한 상가를 수익률 높게 만든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비즈니스죠. 사업이랑 경매랑은 붙이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는 거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형질 변경을 통해 혹은 숨겨진 가치를 극대화로 끌어올려서 수익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동산의 내적 가치를 끌어올려서 중장기적으로 디벨로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당촌 프로님이 지금 바닥인지 지하실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서당촌 프로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서당촌 프로님, 저도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지금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가 혹은 5년 전, 4년 전 문정부 전에 상승하기 전에 그 가격으로 내려왔다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뭐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하실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적당한 가격이 내려와 있고 수요층이 존재하는 부동산 입지라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시현님이 경매 기초반 들으려고 합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반을 들으면 수업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거 간단하게만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학원처럼 권리분석 3개월, 배당 공부 2개월, 유치권 및 지상권 무효화 1개월, 이런 불필요한 교육은 절대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소수 정예반을 모집하여 매 강의 시마다 눈을 보고 소통하며 각자에 맞는 상황에 고려하여 부동산 경매를 통해 소액으로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공매, MPL, 토지, 상가, 디벨로퍼까지 전체 공정을 교육합니다. 즉, 대장TV 실전 투자반 신청만으로도 부동산 투자의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꼬마 빌딩의 매입 및 개발업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낙찰 후 명도부터 시작해서 추후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 전체적인 역할을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낙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낙찰 후 명도, 임대차 구성 및 매도를 통해 최종적인 수익이 들어와야 두 번째 경매, 세 번째 경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평생 동안 안정적인 경매 기술을 습득하여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실전 투자반 신청만으로도 평생 대장TV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권리분석 상담 및 특수물건의 해결 방안 등을 무료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 목적지인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올군생 건물 혹은 다가구 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PM도 총괄해드리고 있죠. 즉, 죽을 때까지 저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대장TV에서 선정하는 추천 물건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물건 찾기가 어렵거나 혹은 개인 사정상 경매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려면 시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각종 변경되는 세법, 규제, 정책사항들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교육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대장TV 실전 기수분들은 매주 제공되는 추천 물건을 보며 변경된 세법 적용 범위와 부동산 경매 물건별 입찰가 선정, 투자 계획 등을 자연스럽게 인지하여 부동산 경매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즉, 해당 추천 물건 파일을 보고 입찰가는 이렇게 선정하는 거였지?
추천 물건을 보며 주변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시 경매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매 투자인들에게 필수 지침서가 되어 즉시적으로 경매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방향점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 투자의 기회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만 낙찰받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투자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노후 건물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어 예상했던 수익이 달성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 혼자는 경험하기 어려운 디벨로퍼의 기술력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익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공동투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장TV 멘티분들 전체적으로 소액의 종잣돈으로 신축의 경험을 쌓아 추후 디벨로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부동산을 선별하여 공동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혼자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이 외에 대장TV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참여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업계 최초로 부동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대장TV에서 논스톱으로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평일반, 주말반, 소수 인원으로 한정되어 교육하기에 조기 예약을 받아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 문의를 통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담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장TV 카페 교육 문의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스터디하고 있으며 허구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며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에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저녁 시간대 한번 해볼게요. 한 7, 8시 정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편하신 시간대가 있겠죠. 그 시간대가 이제 업무 시간대라 다들 듣기만 하고 어려워하시니까 나중에는 조금 퇴근하시고 여유 있는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소통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만 단도직입적인 영상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추구 전략을 만들어서 더 가치 있는 우량한 부동산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